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월요일 아침에 들려드리는 IT 소식입니다. 자, 이번 주 이야기는 3가지 정도 월요일 스타트를 끊으려고 합니다. 가벼운 소식들이고요. 이걸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간단한 해석들을 좀 더해드릴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메타 이야기입니다. 페이스북의 메타버스 세상, 호라이즌이라고 알고 계시죠? 이 호라이즌이 곧 출시될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계속 베타 버전만 나왔었어요. 저도 뭐 사용하고 싶어서 신청을 해놨었는데 아직은 받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한 2년 정도 지났었죠. 이러던 와중에 올해 8월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호라이즌 워크룸이 먼저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워크룸을 통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 이 정도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서비스를 거의 정식으로 오픈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역 한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지는 않고 현재 북미하고 캐나다 이쪽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뭐 향후에는 더 서비스를 넓힐 수도 있겠죠. 이 호라이즌 월드의 의미를 좀 보게 되면은 메타버스 그 자체를 만드는 걸 목표로 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제가 우선 현재는요 AR은 아니고 VR 기반으로 해서 오큘러스 퀘스트 2를 뒤집어 쓰고 나면 나만의 아바타로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공간이나 간단한 게임을 만드는 공간이나 게임을 하는 공간이나 소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 아니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것들,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올려놓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채팅하는 모습들도 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들도 있고 총싸움을 하는 모습들도 있고 다양하게 되어져 있죠.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이용자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희 방송 들으시거나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궁금한데 이것도 VPN으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왜 도대체 먼저 북미하고 캐나다 이쪽만 먼저 내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메타라고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와중에 뭐 메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는 이야기도 실리콘밸리 쪽에서 나오긴 했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의 주가 역시도 메타의 주가 역시도 좀 많이 떨어진 상태가 됐었어요. 이렇다 보니 뭔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 제일 좋았던 거는 어차피 내년에 AR 글라스 시장으로 갈 거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이번에 만들었던 거 AR 기능이 들어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지금 연구 중일 거고 내년을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고 우리가 하는 게 뻥카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내놨을 것 같고 약간은 서둘러 내놨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니까요. 저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일 궁금하네요. 정말 궁금한 거는 이렇게 만들었던 호라이즌이라는 월드에 도대체 몇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마치 우리가 디아블로나 그런 게임을 하듯이 서버를 나누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해서 뭐 100명, 200명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페이스북과 같은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건지 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야기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과연 페북이 갖고 가는 세상이 어떨지도 좀 궁금하고요. 분명히 나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쓰면서 질타를 먼저 받을 겁니다. 왜냐면은 글로벌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플랫폼에 종속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여러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키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나이키, 뭐 스타벅스라든지 아니 우리나라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이 시장이 커질 게 보인다고 한다면 빨리 뛰어들어야겠죠.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판매까지는 않을 거예요. 가상 부동산 판매나 이런 거는 하지 않겠지만 정말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시작한 것 같으니까, 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저처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빨리 국내 버전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도 주말 사이에 VPN을 한번 써보게 되면서 돌려볼게요.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 메타버스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알리바바 이야기입니다. 자, 중국에 있는 정보를 계속 수집은 하고 있는데 약간 좀 느린 거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주변에 지인분들한테 좀 많이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 알리바바가 위안징성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100% 지분을 투자해서 운영이 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목표가 미래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미래 사업에 해당하는 것들이 바로 메타버스죠. 알리바바 메타버스, 타오바오 메타버스로도 상표 출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우리가 뛰어들어서 뭔가 보여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국내에서는 소식을 많이 접하지 못해서 그렇지 알리바바는 이미 올해 내내, 작년부터로 기억을 하는데 메타버스는 이것저것 준비했었습니다. 벌써 한 3년, 4년 전에는요, 광군제 행사 아시죠? 11월 11일. 광군제 행사 같은 경우에도 VR을 써서 가상의 쇼핑몰에 들어가서 고객진만으로다가 결제가 될 수 있는 가상현실 페이 시스템까지 적용을 했었어요. 광군제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행사에 서비스를 했었다는 거는 테스팅을 충분히 했다는 거죠. 그런 자신감도 있는 거고요. 서버가 난리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본 경험이 있다.
뛰어든 건 언제나 가능했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를 보다가 제대로 한번 뛰어들겠다라고 선언한 것 같습니다. 자, 몇 개의 캐릭터들이 있죠. 캐릭터들 보시게 되면 이게 터보 캐릭터고요. 터보 맞을 겁니다. 터보 캐릭터고 이게 허마신션 캐릭터고 이게 엔트 파이낸셜 이야기하는 거죠. 나머지는 저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모이는 알리바바 군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메타버스에서도 힘을 발휘하고 올해 광군 춘절 때에는 샤오빙이라고 하는 그 알리바바의 메타버스 휴먼, 메타 휴먼이 하나 있습니다. 그 휴먼이 월병을 디지털로 만들어서 NFT로 출시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NFT와 메타버스 이 두 개 너무나 잘 어울리는 회사다. 물론 지금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본격 진출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정부하고도 이야기가 좀 된 게 아닌가 이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 이 메타버스에서 쓰이게 되는 돈이 디지털 위안화를 쓰이게 되지 않을까요? 알리페이만 쓰게 되나? 이건 저희가 좀 지켜보죠. 일단 진출했으니까 내년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알리바바뿐만 아니고요. 우리 1세대 인터넷 기업들을 바이두, 텐센트, BAT, 그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계 회사들이 다 뛰어들었어요. 마지막입니다. 소카가 모두의 주차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소카에서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주차 예약이라든지 주차 정보 활용, 주차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모델 주차장이 업계 1위입니다. 그 주차장 어디에 있지 이런 것들을 볼 때 보통 주차 앱을 설치를 많이 하죠. 그래서 확인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이번 인수를 통해서 소카가 할 수 있는 거는 모빌리티와 관련된 것들을 모든 것들을 한 큐에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기사하고 하나 더 우리 연관지어서 좀 볼겠습니다. 이틀 전쯤에 지난주죠.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기사가 뭐였냐면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GS 파크 24 그 둘의 인수였었어요. 이것하고는 또 퀵커머스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네이버하고 다툼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드리긴 했었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모빌리티 시장만 보자면 소카가 공유 자동차 시장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쪽은 좀 추적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카카오 모빌리티 비싼 회사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넓게 봐서 정말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들,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본다면 이 시장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를 이길 수는 없죠. 왜냐면 그 워낙에 덩치도 크고 우리가 택시를 부르거나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다 카카오 모빌리티를 하니까요. 분명히 주차장 사업도 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둘 다 약간 발을 담궈 놓은 상태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똑같은 얘기 들었었죠. 거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무한하게 펼칠 수 있고 다양한 재미 요소들을 또 넣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매출 상승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연결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차장 서비스 외에도 모빌리티라고 하는 거 하나에다가 또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 충전에 대한 것들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요. 전기차 결제 시스템도 카카오에서는 하고 있죠. 쏙하던 누구하고는 분명히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또 현대차하고 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두 쪽에서 모두 진행하는 것들 내년에는 적어도 모빌리티를 원탑으로 만들기 위해서 원 앱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회사들을 인수하겠구나 이런 관점에서도 확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곳들은 뭔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IT에 대한 이야기들 세 가지였습니다. 소카 모두의 주차장 인수 이야기 드렸고요. 알리바바 메타버스 서비스 본격 진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메타 호라이즌 월드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이 방송을 만든 이유는 저는 어차피 아시겠지만 저는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일 하는 일이 이런 트렌드를 보는 일이에요. 뉴스 기사를 보고서 이왕이면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전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난번 방송이 끝나고서 제가 좀 생각했던 게 단순한 내용 전해드리는 것보다도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인사이트를 좀 더해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점점 많은 분들이 봐주시다 보니까 혹시라도 제가 하는 오류라든지 아니면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이 또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댓글을 달아주거나 하게 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IT에 대한 지식을 상승시키는데 우리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키워나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재밌는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 여러분들의 출근길 그리고 퇴근길 IT 소식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